안녕하세요 여러분, 더김프 소속 트레이더 김치입니다.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단어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사실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설명하기 살짝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거든요. 이 김치 프리미엄은 왜 주식 시장에는 없고 코인 시장에 있는 건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증권사에 사든 그 가격이 동일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문을 안 가져봤으면 왜 가격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데, 사실 이 전체 메커니즘은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모든 주식 거래가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중개권만 증권사에서 따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증권사는 중개인의 역할만 할 뿐 거래는 한 곳에서 이루어져서 주식에서는 모든 거래소에서 가격이 동일한 거죠. 하지만 코인은 이런 중개권을 따는 게 아니고 이 실제로 거래소가 다 따로 가지고 있고, 이 업비트, 빗썸,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은 각자의 호가창을 가지고 각자의 장부에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특히 거래소에서 이용자가 적은 거래소는 이런 부동산처럼 시세가 멈춰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극단적으로 봐보면 이런 한적한 거래소가 이용자 10명이라고 보고 붐비는 거래소는 이용자가 10억 명이라고 봤을 땐 이 10명인 거래소는 거의 부동산 시세처럼 호가가 거의 비어 있고 거래가 안 되는 형태를 띠겠죠. 마치 매물이 없는 그런 부동산 시세처럼요. 하지만 붐비는 거래소에서는 호가창이 빼곡히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매도와 매수의 호가의 차이가 거의 드물고,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은 형태로 호가가 빽빽히 차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가격의 특정 코인의 글로벌 가격이 움직였을 때 이게 곧바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빠르고 정확하게 쫓아갑니다. 하지만 한적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거래소 간에 서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 이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미엄이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플러스로 발생하면 그것을 김프라고 표현해서 한국이 해외보다 더 비싼 상태를 말을 하고요. 반대로 해외보다 한국이 더 싼 상태는 마이너스 김프, 즉 역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프는 업비트 가격과 바이낸스 가격을 뺀 이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수식을 그냥 쉽게 말로만 표현드리면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가격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즉 업비트 가격이 바이낸스보다 얼만큼 높은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밑에 전부 나타냈는데요. 저희가 한번 업비트의 가격을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업비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 김치 프리미엄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6, 7, 8, 9. 반대로 바이낸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됩니다. 확 극단적으로 낮춰보면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바이낸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로 환율이 들어가는데요. 환율은 이런 식으로 높아질 때 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반대로 떨어질 때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이게 어디가 떨어지고 오른다 요 관점을 이렇게 김프 계산식을 보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업비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바이낸스 가격이 떨어지게 돼도 마찬가지로 김치 프리미엄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기에서 저희가 앞에 다뤘던 거는 사실 업비트의 가격과 바이낸스의 가격인데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 환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환율, 요거에 대한 뜻을 같이 한번 좀 더 파악해 봅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만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은 업비트 가격과 바이낸스 가격을 고정시켜 놔서 환율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김치 프리미엄은 오르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움직였는데도, 즉 비트코인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지만 김프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김프는 사실 두 가지의 힘이 합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코인 프리미엄과 환율 효과 이 두 가지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코인 프리미엄은 실제로 코인 자체의 가격 차이고, 환율은 이 거래소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달러, 그 환율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김프 매매를 나중에 이어나갈 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코인 프리미엄이 김프를 끌고 간다. 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환율보다. 이럴 때는 보통 코인장이 뜨겁거나 반대로 코인장이 엄청 떨어질 때인 거죠. 한국 사람들이 코인을 해외보다 더 많이 사고, 그리고 해외에서 가격을 팔 때 이 코인장이 뜨겁다 보니 아직 한국 시장에서의 내러티브는 코인 더 오를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해외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한국 사람들은 팔지 않으니 김치 프리미엄은 더 오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21년 불장 때 김프가 20%까지 치솟았던 케이스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케이스 B인데, 이런 코인 프리미엄이 아닌 환율이 김프를 끌고 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보통 코인 시장은 되게 잠잠한데, 사실 요 잠잠하다의 기준은 이거와의 상대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76K에서 뭐 78K 요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호르무즈해협 뭐 이란 전쟁으로 유가 때문에 환율이 막 변동하고 있으면은 김프가 오히려 환율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동 정세나 뭐 미국 금리 변동 이런 걸로 환율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김프도 같이 출렁이게 되는 지금 같은 시기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김프를 우리 더김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 현재 테더가는 1,490원이고 환율은 1,481원인데 실제 테더 김프는 거의 0.6%에 가까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가격 차이가 현재가가 실제로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고, 요 환율을 반영했을 때 현재 김프는 비트의 김프는 0.72%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점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그 외에 수많은 코인들의 이 김프가 사실 정확히 다 똑같지 않고 모두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비트코인을 메인 중앙으로 본다면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요 빨간색이 이제 순 코인의 김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 김프가 비트코인 김프보다 더 내려갔을 때도 있고 더 올라갔을 때도 있고, 요 비트코인 김프를 기준으로 출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김프는 모든 코인의 모든 김프는 전부 다 다르네? 이게 왜 그럴까? 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코인들의 김프는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데요. 가끔 특정 코인들만 요 김프가 크게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 코인들이 왜 각자 김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자면,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것처럼 이 거래소에서 이, 이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은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코인마다도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래소의 이 가격 차이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이 거래소에서 이만큼 거래가 많고 여기서도 거래가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특정 B 거래소에선 거래량이 활발한데 A 거래소에선 거래량이 적으면 이 챕터의 상황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 내에 있는 코인들, 각 코인마다도 그 코인을 얼만큼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 잡코인인 XX 코인을 예시로 들면, 이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보다 한 8%가 더 높은 15%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차이가 나고 있는 김프의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 코인은 이 7%에 맞춰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차익 거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즉,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이 7%로 돌아오는 회귀성을 보여주는데요. 차익 거래 4단계로 한번 보자면, XX 코인이 지금 한국에서 사면 8%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김프가 더 높다라는 말은 업비트가 더 지금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인 거죠.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XX 코인을 싸게 삽니다. 1000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비트로 코인을 전송하고, 전송받은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게 되면, 지금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더 비싼 상태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뭐 사과가 지금 사람들이 많다 보니 2,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뭐 사람이 적어서 1,000원에 사과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사과 장수라고 했을 땐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과 한 개당 1,000원 수익이다. 그러면은 사과를 뭐 10,000개다. 그러면 1,000만 원 수익인 거니까 내가 기름값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득이 되고, 이 행위를 반복해서 수익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비트라저도 80만 원 수익을 보게 되고, 이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이낸스에서는 X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X코인을 매도하고 있으니, 매수세가 계속 붙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X코인을 계속 매도하게 되면 X코인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수세가 붙어서 바이낸스 해외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아까 본 요 그림이겠죠? 바이낸스의 가격은 오르게 되고, 지금 요 극단적으로 22.62%라고 했을 때 매수세가 붙은 바이낸스의 가격은 오르게 되고, 반대로 업비트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22%였던 김프가 매수세로 바이낸스 가격은 높아지고 업비트 가격은 떨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확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 효과를 보입니다. 이 15%였던 김프는 점점 7%에 가까우면서 이 전체의 평균 김프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방금 우리가 봤던 더김프 사이트에서 거의 모든 코인들이 거의 비슷한 김프대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아예 똑같진 않고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회귀 지점이 있고 그 비트코인을 따라서 더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평균 김프의 모든 코인들이 수렴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김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은 무엇이냐?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코인 가격 차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래소가 각자 따로 도는데 이 따로 도는 이유는 일반적인 주식처럼 뭐 하나의 거래소에서 중개권을 딴 게 아니고 모두가 각자 호가창을 들고 있어서 각자 따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환율까지 끼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그거를 김프라고 부르고 각자 따로 돌아가는 거는 코인 프리미엄 그리고 환율 요 두 가지 효과로 김프가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김프 매매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땐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게 김프를 끌고 가는지를 알게 되면 김프 매매를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아본 게 튀는 코인이 생기게 되면 그런 차익 거래자가 들어와서 이 가격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이거는 뭐 누가 강제한 게 아니고 시장의 논리로서 본인의 수익을 내기 위해 차익 거래자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이 맞춰지고 전체적인 거래소 내의 김프, 모든 코인의 김프는 어느 정도 레인지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쓴 김프의 계산 요 사이트는 더김프.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더김프 사이트 저희가 커뮤니티 오픈한 거를 댓글창에 달아놓을 테니 참여하기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